여러분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이어서 이번엔 조사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전통적으로 대대로 조사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과, 이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가 전형적인 문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 과목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사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조사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을 때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분명히 수업은 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단어나 언어나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사론을 거의 패스하다시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조사론을 되게 좋아하는 사회복사들도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규칙성, 규정성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원리를 알아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당연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조사론은 필요한 과목이고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목이죠. 여러분들 지금 사회가 AI 시대다 보니까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요새 그 있잖아요. 바드 이런 것처럼 GPT?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사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론에 아마 응용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 조사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1챕터, 2챕터, A챕터, B챕터 요런 데가 이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뻔해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 예, 사회과학의 차이 요런 것들 묻는 거하고 연역법, 귀납법 그 다음에 조사의 순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이걸 우리가 보너스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왜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보라고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응용이고 뭐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것에 대한 적어도 요 세 가지에 대한 것들만 알아놓으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조사론의 전략은 과락을 면하는 거다. 과락을 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문제가 과락이냐면요. 10문제만 넘어가면 과락이에요. 10문제만 넘어가면 과락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자면. 예. 그죠? 10문제 이하여야 과락인 겁니다. 과락되면 아무리 다른 과목을 좋은 점수를 얻는다고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10문제를 맞춘다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25문제라고 하면 25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번 답, 2번 답, 3번 답, 4번 답, 5번 답을 어느 정도 약간의 비율은 있겠지만은 비등비등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로 밀어도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맞는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죠? 아니 공부를 하셔야죠. 아무리 단기적 시험이고 합격이 목표로 하지만 4-5문제 맞추기 위해서 한 줄로 찍는다라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데 논리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한두 문제 맞춘다고 그러면 총 한 3문제에서 5문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그죠?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하시면은 따놓은 당상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만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면은 25문제 중에서 10문제 맞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니까 과락을 면하기 위한 방식으로 10문제 정도만 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왜? 맨날 나오는 문제는
맨날 나오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조사론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문제는 한 15문제는 매해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알려줬죠?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역법, 귀납법, 그 다음에 요거 조사론 순서, 조사의 순서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언어 중에 뭐냐면은 언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죄송해요. 자, 언어 중에 뭐가 있냐면 가설. 가설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가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변수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가설과 변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설에서 한두 문제, 변수에서 한두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요. 이게 변수가 되는 거죠. 가설이라는 것, 변수라는 것 개념 정도 이해해 두시고 주로 변수는 변수의 종류 정도를 아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신뢰도하고 타당도라는 게 있는데 이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여기 한 두세 문제, 여기 한 두세 문제, 여기 한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공부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과락을 면할 수 있는 선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단조사, 횡단조사. 이 종단조사와 횡단조사에서도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죠. 횡이냐 종이냐. 종은 이거고 횡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무슨 조사냐? 종단조사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 횡단조사다.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여기 판서한 내용 요거가 10문제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표집의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집이라는 뭐 비확률 표집, 확률 표집, 무슨 표집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의 한 30-40%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제가 잘 보세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판서한 내용들에 대한 개념만 명확히 알아두셔도 최소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두려움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표집 부분에서 30-40%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은 10문제라는 얘기인데 10문제 중에서 3-4문제 못 맞추겠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집 부분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 매체에서 보는 어떤 조사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눈덩이 표집 뭐냐면 언덕에서 눈을 굴리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조사하면 이 사람한테 딴 사람 조사 대상을 선정해달라고 해서 점점 넓어지는 피라미드형으로 나가는 표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표집 이름이 뭐 집락 표집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셔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거를 이해하시기만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집락 표집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은 즉 아주 대단히 지역을 조사하는 방식이 집락 표집이거든요. 이런 표집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용어들만 이해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조사론이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반타작 그러잖아요. 25문제 중에서 12문제, 13문제는 지금 짧게 얘기한 이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집이라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부분들을 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굳이 표집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요 신뢰도와 타당도예요. 이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시험 문제가 그래도 비중 있게 한 2-3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로는 요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과서를 4번째 내는데요. 일신, 울신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요번에 제가 그래요. 아유, 조사론이 어려우니까 만약에 표집을 공부하시지 못한다 그러면은 서열, 척도, 등간 척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비율 척도, 보가더스 척도, 어의적 분화 척도 이거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게 이전에는 정리를 안 했는데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딱 보는 순간 척도가 되게 많은데 이 척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네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상세히 적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과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단언하건대 10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당락은 당연히 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험 볼 때 100점이 좋잖아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전략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책 한 권을 사세요. 예, 조사론 책 한 권, 그리고 그거를 다 읽으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점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응용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번에 조사론은 분명히 지엽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점수를 많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수를 어떻게 맞느냐도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한 요 내용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맞을 거라고 보장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점수를 잘 맞아야 되니까 자, 여기 이론,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역법, 귀납법, 조사론의 순서 여기서 한 두세 문제 나온다. 자, 여기서 두세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가설 변수에서 두세 문제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신뢰도 타당도에서 두세 문제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표집에서 8문제에서 10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종단조사에서 횡단조사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까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여기서 한 서너 문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요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 표집 요거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왜 단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확률 표집이 뭔지 비확률 표집이 뭔지 물론 이제 세부 강의를 때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은 분명히 조사론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중요한 거지 점수를 많이 맞느냐 적게 맞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회복지를 24년 동안 했던 사람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정신, 스피릿이 좀 있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다 보셔서 합격하시면은 과목별로 좀 책을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사론을 좀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